52번 한번 보세요. 52번이요. 52번 보면 그건 그냥 그 통정의 표시가 하는 것인데요. 자, 1번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요. 통정 허위 표시가 관한 민법 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한하여 거기가 틀린 것이에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에 대해서 신탁행위 줄 것이고요. 그러면 신탁행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뭐로 민법상 신탁행위는 유효로 봐. 유효. 4번은요. 통정의 표시에 의하여 은닉된 법률행위,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하는 걸 뭐죠? 증여. 알겠죠?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이다. 뭐가 무효이다? 가장 매매가 무효이죠. 5번은요.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일치.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53번 보면 여러분 제3자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3자에 관한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제3자요. 우리가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유무를 뭐를 한다?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요. 제3자가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3자에 대해서 보는 거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뭘 봤죠? 108조에 대한 사례 문제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서는 제3자. 그래서 이 제3자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까지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107에서 110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108조 통정의 표시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107, 108, 109, 110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서 제3자 이렇게요. 제3자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가박을 하고 가장 매매로서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인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무효잖아요. 울로부터 이렇게 새로 다시 넘겨받는 이 병을 우리는 제3자라고 하죠. 첫 번째 뭐냐면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의일 때 보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제3자가 아니면 보호가 안 되는 것이에요. 먼저 107, 108, 109, 110조는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선의이어야 돼. 제3자에 해당하고 선의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 뭘 보냐면 이거 공통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3자는 먼저 당사자는 안 돼. 당사자는요. 갑하고 을이에요. 당사자는 안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상속인이요. 상속인을 뭐라 한다? 포괄승계인이라고 얘기하죠. 포괄승계인 안 돼요. 그러면 이 당사자죠. 이 당사자예요.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자.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니냐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앞으로 아직 우리 배우지 않았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거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수익자.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에요. 수익자 이 사람이요. 우리가 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보험을 들죠. 어디한테요? 삼성한테요. 삼성생명에다 생명보험을 들죠. 그리고 자기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병한테 줘라. 그래서 그럼 혹시 보험 들면 다 누가 있죠?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가 이 말이죠.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갑하고 을이지 병은 아니잖아요. 병은 갑이나 을이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뭐를 하는 사람이다? 수익을 얻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사람들 이외의 자로서 뭐를 기초로?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이 사람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 무효를 기초로. 이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인데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아까 뭐가 안 된다 했냐? 앞선 그럼 뭐죠? 기존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 안 돼. 새로운 사람이 해야 돼.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선 가등기 권리자 이렇게 나왔죠? 앞선 앞선 가등기,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도대체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통정의 표시에 의해서 거짓말로 짜가지고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죠. 그 매매계약 체결한 것을 뭐라고 한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여러분요, 가장매매라고 얘기를 해. 가장매매, 가장. 그 다음에 여기요, 가장 소비대차. 여기요, 가장 저당권. 그 다음에 이거 가장 뭐란다? 전세권. 뭐 그 다음에요, 여기 가장 뭐 채권, 뭐 이번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죠. 여기 가장이라는 말이 다 무효예요. 그래서 가장 매매, 거짓말 매매 이 말이죠. 가장 소비에서 거짓말로 돈 빌려주는 거, 가장 저당권, 거짓말로 저당권, 거짓말로 전세권, 거짓말 채권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가장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이 가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냐? 가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허위표시, 이렇게 허위표시로 매매를 했다. 허위표시로 소비됐자, 허위표시한 저당권 이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이것으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말 앞에 가장이란 말이 있다, 허위표시란 말이 있다, 그럼 그것은 무효죠. 그 다음에 무효인데 그것을 무효인 것을 알든 모르든 아무튼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거짓말로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거짓말이니까 무효잖아요. 을의 등기가 무효인 것을 모르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뭘 했다? 매수했다. 또는 여기 뭘 했다? 가등기를 했다. 여기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을 설정을 받았다 이 말이죠.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을 제3자라고. 여기를 제3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가장매매의 매수인이죠. 이것을 가장매수인 이렇게 얘기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 가장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설정받은 사람,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다 제3자라고 그래. 거짓말 소비대차죠. 거짓말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지도 않았는데요, 거짓말로 돈 빌렸다고 써가지고 나한테 보증을 좀 써달래. 거기에 보증을 쓴 보증인 이 말이죠. 거짓말 저당권에서 경매가 돼서 경락인 이렇게요. 거짓말 전세권에 거짓말 전세권, 진짜 전세권이 아니고 거짓말 전세권. 이 거짓말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권 위에다가 우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가장 전세권에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거짓말 채권이잖아요. 가장 채권이죠. 거짓말 채권에 대해서 뭐라냐? 파산 선고가 돼서 파산 관제인이요. 거짓말 채권으로 이 사람이 파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을 다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특히 파산 관제인은요, 파산 관제는 뭐냐? 첫 번째 제3자예요. 파산 관제는. 두 번째요, 파산 관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첫 번째는 제3자이고 두 번째는 파산 관제인.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 따져야 되는데, 이때는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총파산 채권자,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이 악이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만약에요, 일부는 만약에 총파산 채권자가 선이이고요, 만약에 일부는 악이다 이 말이죠.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에요. 그러면 뭐가 되냐? 전체가 뭐가 된다? 선이가 돼. 선이, 전체가. 그러니까 일부라도 선이면은 무조건 총파산 채권자 전부는 뭐로 본다? 선이로 본다 이 말이죠.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보면 이제 나중에 경매는 법원이 하거든요.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했죠. 자산관리공사. 여기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해. 뭐 이것은 암기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아무튼 무효를 기초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 무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허위 표시다. 허위 표시로 저당권 설정을 했다. 가장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무조건 무효. 그리고 무효라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면 그 사람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야. 제3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이 나올지 알고 이걸 다 암기하겠어. 여기 문제 나왔다 해서 그걸 따따따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 또 여기에서요, 이제 이걸 이제 봤으면 여기서 또 제3자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아닌 경우 3번으로 뭐냐면 채권의 가장 양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봐. 가장 양도, 가장이죠? 양도가 무효다 이 말이죠. 가장 양도니까. 이것은 뭐죠? 이것은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을 거짓말로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처럼 했다. 채권의 가장 양도라고 그래. 가장 양도 그러면 뭐예요? 무효이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 자체는 진짜잖아요. 채권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있었다는 거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 사람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니까 제3자가 아니에요.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일반 채권자요. 일반 채권자.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니야. 일반 채권자는 왜 제3자가 아니냐? 여러분,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채권 있죠? 이 채권을 가지고 거짓말로 양도했다 이런 말인데, 일반 채권이란 말은, 일반이란 말은 채권은 채권이지 일반이란 말은 안 쓰는데, 이것은 이 채권과 다른 채권을 일반 채권이라고 그래. 우린 지금 이 채권을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일반이라는 것은 이것과 다른 것을 일반이라고 써, 앞에다가. 그래,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 말이죠.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마는 돈을 받아라고 심부름을 갔다 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이 말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네 번째요. 주식의 주식의 가장 양도요. 여러분, 주식을 거짓말로 양도한다. 주식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회사요, 회사. 여러분 봐봐. 가장 양도가 무효란 거지 주식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주식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이미 있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제3자인데 이것은 이미 있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채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고 주식의 가장 양도는 양도를 거짓말로 했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이미 주식이 있었다 이 말이죠. 주식이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회사가 있었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추심을 의뢰받은 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여기 이렇게 이해됐나요? 이것을 여러분요, 우리는 제3자냐 아니냐 이렇게. 이것은 107, 108, 109, 110에 다 공통이에요. 시험에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인데 53번 한번 보셔요. 통정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1번 통정허위표시, 거기 딱 줄거봐. 그 다음에 니은 통정허위표시 딱 줄거봐. 그 다음에 니을 통정허위표시 줄거. 됐죠? 그럼 봐봐. 일기형, 니은, 디귿은 통정허위표시를 다 뭐라 하냐? 그다 써. 이퀄 가장이라고 써. 가장. 통정허위표시는 여기 바라고 여기. 이 통정허위표시는 가장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보면 가장 채권이죠. 가장 채권. 그러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여기까지 무효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가장 채권이잖아요. 여기까지 무효. 그 다음에 뭐라고 써 나오면 무조건 제3자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가압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3자지 뭐예요? 니은은요, 통정의표시에 의해서 그러면 가장이죠. 설정된 전세권이죠. 여러분, 전세권은 뭐예요? 가장 전세권이죠. 거짓말 전세권, 이 전세권 위에 뭘 설정받았다? 저당권. 여기까지 가장 전세권, 여기까지가 무효. 그 사람으로부터 어쩌고저쩌고 무조건 뭐 제3자, 무조건 제3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107, 108, 109, 110조 할 때 사기 강박할 때 기억이 나요? 사기다 강박을 할 때 제3자 봐봐. 제3자. 우리가 사기다 강박을 할 때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은 단순한 피용자는 해당하지만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봐. 대리인 줄 것이고 본인 줄고 서 대리인에다 써 앞에다가
본인과 동일시 된다. 본인과 동일시. 본인과 동일시 돼. 동일시. 알겠죠? 본인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 알겠죠? 자, 닐은요 통정의 표시죠. 이걸 가장이라고 그래. 가장.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여기는 아무 의미가 없네.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죠. 제3자 이퀄 수익자예요. 수익자. 제3, 여기는 봐봐.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수익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그래.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하고 뭐다? 니은이다. 디귿 대리는 본인하고 동일시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다 이란 말이죠. 54번은요.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장 전세권 거기만 줄고 가장 전세권, 그 다음에 3번 가장 양수인, 4번 가장 양수인, 그 다음에 5번이요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 그래서 가장 줄 것이고 근저당권부 채권할 때 채권 줄 것이고 가장 채권이죠. 봐봐 1번 2번 그럼요 2번 봐봐 2번은 맨 끝에 뭐라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럼 빼면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 보면 다 앞에 무슨 말이 나왔죠? 가장 전세권, 3번에 가장 양수인, 4번에 가장 양수인, 5번에 가장 채권 이런 말이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다 제3자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암기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1번 뭐죠? 1번은 가압류, 2번은요 3번은요 가장 양수로부터 저당권, 그 다음에 4번은요 맨 끝에 가등기, 5번은요 맨 끝에 가압류. 알겠죠? 여기 봐봐 여기 가장 허위표시 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제3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여기 상속인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상속인은 왜 제3자가 아닌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여기 갑하고 을하고 했죠.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어. 가장매매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 등기는 무효. 알겠죠? 그럼 무효인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그런데 을이 삼한고 이게 을의 상속인이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자기네 아버지인 을이 갑하고 거짓말로 매매계약한 것을 전혀 모른다. 선이다 이 말이죠. 상속인인데 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되려면 제3자에 먼저 해당해야 된다니까.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이어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먼저 제3자가 아니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였죠.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가 해당해야 돼?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3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선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선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강의 노트 20페이지 한번 봐봐. 그럼 그 강의 노트 20페이지 보면 뭐라 했죠? 제3자가 아닌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20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 갑과 을 당사자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자 아니다. 상속인은 제3자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어? 선이라도 뭐 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는다 이 말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알겠죠?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수인부터 추심, 채권 추심 여기 추심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게 나왔죠?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 채무자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누구? 회사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뭐다? 무효를 개체로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그래서 가장소비대차, 가장채권, 가장저당권, 가장전세권, 가장매수인 가장을 다 동그라미 해봐 이렇게 가장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 이렇게. 그러면 가장 그러면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가장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건 무효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면 그 오른쪽 화살표 옆에가 다 뭐다? 제3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나올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 가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써? 이퀄 허위 표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가장이란 말을 무슨 말로 바뀔 수 있다? 허위 표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허위 표시 이렇게. 그래서 가장 소비자처에서 파산 관제인, 가장 채권에서 보증인, 가장 저당권에서 경락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 한다? 제3자다 이런 말이죠. 특히 박스 안에 봐봐. 파산 관제인 나왔죠. 이 파산 관제인은요 제3자인 건 맞아요. 두 번째 뭐로 두 번째 당구장 봐봐. 박스 안에 파산 관제인의 선악 구분. 그래서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총파산 채권자. 이게 중요해요. 희한하죠. 파산 관제인은 뭐죠? 제3자라고 해놓고 그럼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웃기잖아요 이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총파산 채권자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뭐가 되면 선의이면 모두가 뭐가 된다? 선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 모두가 뭐가 돼? 선의가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 봐. 그 밑에 박스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당구장 표시요. 첫 번째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는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선의 제3자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가 아니고 선의의 제3자로부터 그래야 되겠네요.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이 말이죠.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밑에 108조 봐봐. 108조 통정의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있다, 적용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 없는은 적용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통정을 해야 되잖아요. 통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으면 통정할 수가 있어, 없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